광화문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불평등한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은 답하라는 자유발언을 진행하게 된 청년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 내란 사태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체한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내란이 끝나거나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광장에 나오는 많은 시민들은 내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여러가지 짤방처럼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미국식 체제를 강요하고 미국의 그런 어떤 세계 체제로부터 예속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의 오너를 통해 가지고 냉전위기 때 미국이 여러가지 정치 공작을 했던 NED라든가 AID 같은 기구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조차도 세계 여러 나라에 개입해가지고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의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더 이상 미국 1급 패권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은 그 패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소리라는 민영 방송을 표방하지만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친일 외교, 반북중러 빼라고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게 적절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명분상으로 볼 때도 탄핵 사유는 일본 교연하고 간결되는 거기 때문에 2차 탄핵 소추안에서 빠지긴 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외압의 배후에는 여전히 한국을 자신의 자장에 가두어두려는 미국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미국과의 관계, 불평등한 한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조중동에서 생각하는, 조중동에서 색깔론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행태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는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 그 질곡의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미국이 개입해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4.19 혁명 때도, 광주 민중항쟁 때도, 6월 민중항쟁 때도,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몰아낸 첫 번째 촛불 항쟁 때도, 지금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의힘까지 해체시켜야 하는 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촛불 항쟁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매 순간마다 개입하면서 한국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 어떻습니까? 이러한 한미관계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강령의 한미동맹 파기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일보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합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득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동맹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예산에 수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진흥법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으로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과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동맹입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동맹의 탈을 쓴 동맹 흡혈 전략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동맹 흡혈 전략이고 마치 제사를 깎아먹는 그런 제살 깎아먹기 흡혈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흡혈이 극에 다다랐을 때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리고 이제 브릭스를 비롯한 다국화 지형에서 주권 국가가 아니라고 지목했던 그런 독일을 넘어서 이제 미국 그 자신까지 빨아먹고
우리가 지난해 영화에서 봤던 시빌 워와 같은 그런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테드에서도 예측한 경고한 그런 바입니다. 그런 미국과 언제까지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예예하면서 조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닌 것은 아니라 할 말은 하고 우리의 국익을 챙기고 우리의 주권을 공고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이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저도 미국과 한국이 굳이 적대하는 걸 바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평화를 위해서는 한쪽이 힘으로써 윽박지르는 그런 가짜 평화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 중간이 때로는 혼란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노예가 아닌 주인이라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라면 우리나라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민주공화국이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이상향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면은 그런 대한민국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국가보안법이라든가 한미동맹을 서역화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놔둘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와서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소파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의 영토와 자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멸스러운 동맹보다는 정회스러운 적과 더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저자세로 나온다면, 수동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한국을 뜯어먹기 좋은, 그러나 정멸스러운 하위 동맹으로만 분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이 한미 관계를 바로잡고 다시 처음부터 자주적으로 평등하게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고, 한국이 주권 국가가 되고 한국이 자주화가 될 때 비로소 이 내란의 근본 원인인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운운했던 그 망발을 정당화하던 국가보안법 체제,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 체제가 뒷받침하는 이 분단 체제를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화의 길로 분단 체제를 해체하고 통일로 갈 때, 오늘 이 순간에도 일터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노동자 민중들 비로소 스스로 해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화와 해방으로 가는 길을 위해 가지고 그 첫 걸음으로써 미국은 우리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서 손 떼라고, 미국은 답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의 주권을 공고히 하고 한국을 자주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게 하여 전쟁 가능성을 영구히 없애고 영구적인 평화의 길로, 그리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